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2월 1일 2부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앞서서 보내드린 일부 방송에서는 지난밤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그 문제가 뭐였는지, 이 하락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잖아요. 이번에 보내드리는 2부 방송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쭉 가라앉았을 때는 우리가 많은 줍줍 기회를 좀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현금으로 줍줍을 한다면 어떠한 섹터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이 좋은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을지,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 섹터가 유리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투자 기관에서 던져주고 있는 그들의 추천 리스트를 여러분들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1일 조금은 추운 날씨인데요.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투자의 기회는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스마트홈의 메가 트렌드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근 들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2년 가까이 우리가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마트홈이라는 이런 트렌드, 혁신의 모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스마트홈의 메가 트렌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홈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지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만약에 스마트홈이라는 트렌드에 투자하고 싶은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해라라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컨슈머들,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은요, 점점 더 많은 돈을 스마트홈 테크놀로지에 쏟아붓고 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의 거주 환경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홈 기기를 사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지금 5년째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서베이가 있습니다. 스마트홈을 얼마나 지금 만들고 구현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 중순에 가장 최근에 그 서베이를 진행을 했고요. 총 1000명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1000명 중에서 무려 72%나 되는 응답자가 지금 현재 커넥티드 디바이스, 즉 스마트 디바이스를 집에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를요,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2020년에도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10%포인트가 올라갔다고 하죠. 그래서 1년 전에는 62%의 응답자만 스마트홈 기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2021년 1년 후에 무려 10%나 올라간 72%가 집에 스마트홈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한 거죠. 굉장히 좀 높은 수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스마트홈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는 종목,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돼서 앞으로 1년 내에 건강한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종목들만 이번에 리스트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안겨주는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홈 플레이어는요, 구글입니다. 구글이 추천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TGT라는 티커네임을 가지고 있는 타겟 코퍼레이션, 세 번째는 베스트 바이고요. 네 번째가 소노스, 마지막으로 아마존닷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 기사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디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소노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의하면 소노스의 목표 주가가 47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격에서 44%나 추가적으로 성장할 여력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존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타겟 프라이스가 4,250이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20% 정도 추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베스트 바이도 괜찮습니다. 157달러를 지금 목표 주가로 받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40% 이상 껑충 뛰어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홈이라는 그 트렌드에 좀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이러한 5개 주식을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의 기회는요, 배터리 쪽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기사를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를
배터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 전쟁에서 다음과 같은 주식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배터리 산업이 보일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자, 대부분의 배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에너지 스토리지자. 에너지 스토리지는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잖아요. 자, 이쪽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청정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려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받는 부분이요, 굉장히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편적인 예가 윈드, 즉 바람을 이용한다. 든지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력망을 구축하는 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오지가 않죠. 그리고 태양 역시도 낮 동안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청정 에너지를 저장할 그런 공간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터리의 스토리지는요, 하나의 그 에너지 트랜지션의 키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화석 연료에서 깨끗한 에너지로 넘어가고자 하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기관에서 볼 때, 골드만에서 볼 때는 이 컴비네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배터리 스토리지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가 좋다는 것은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리뉴어블 그로스,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 쪽이 지금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세 번째로 국가의 규제 기관에서 드디어 이제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인플렉션이 나타난다. 굴곡이 된다는 거죠. 변곡점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이 에너지 스토리지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생각하기로는요, 이쪽 시장이 컴파운드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이 30%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요, 매년 30%나 되는 평균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굉장히 커다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수치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애드레스블 마켓이 무려 200빌리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에너지 스토리지 쪽의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한 5빌리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2030년이 되면 무려 33빌리언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6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기업 전체가 만들어내준 매출이 6배 이상 성장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각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1등 주자들의 매출 역시 6배 이상 앞으로 9년, 10년 동안 성장할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넥스테라 에너지고요. 두 번째가 플루언스 에너지, 세 번째 스템 INC, 네 번째가 제네락 홀딩즈고요. 다섯 번째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여섯 번째 엠프레이즈 에너지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식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에너지 스토리지 쪽에 가장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앞으로 매출이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의 기회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JP 모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섹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JP 모간이요, 2022년 내년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전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이들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JP 모간이 생각하기로 스톡마켓, 개인이요, 아무래도 모데스트 될 것이다. 모데스트라는 것은 겸손한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내년은 올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겸손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익률이 올해처럼 엄청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S&P 500이 뭐 25%, 26%씩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그만큼 엄청난 그 폭등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간이 생각할 때 업사이드는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닝의 그로스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S&P 500이요. 5,05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지금 현재 S&P 500의 지수에서 5,050까지 올라가면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뭐 나쁘지 않은 거죠. 그 정도 된다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닝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좋은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레이버 시장, 그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활력을 찾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컨슈머들,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이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현금이 넘쳐난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현금이 시장에 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현금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은요.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문제가 컸었는데 이러한 그 이슈가 점점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인벤토리 레벨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였다. 따라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이러한 상태가 있었는데 이 인벤토리 재고의 문제 역시도 해결이 됐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S&P 500이 한 1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5,050 정도를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10% 올라가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상승이 아마도 지금부터 2022년 전반기에 모두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모네터리 앤 피스칼 폴리시가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년의 상반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테이퍼링은 수도꼭지를 줄인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에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120빌리언씩 한 달에 이제 거대한 자금을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이 규모를 한 달에 15빌리언씩 줄여나가는 거죠. 그 의미는 테이퍼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에 넘쳐나는 그 자금이 점점 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테이퍼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자금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내년 전반기까지는, 그러니까 한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의 자금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은 연장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의 얘기는 뭐 하고 있냐면요. 사이드웨이다. 따라서 2022년 하반기는 이제 주식이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안겨주는 것이 JP 모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10% 정도 추가 상승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어떠한 섹터가 가장 좋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프로 시크니컬 틸트니까 이 시크니컬은 이제 경기 순환주나잖아요. 경기 순환주에 기울여서, 그러니까 점점 집중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플레이션 센시티브, 즉 리플레이션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가기에 바로 직전, 그러니까 연준 같은 데서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그 통화가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이런 상태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스테이플즈는 그 필수 소비재거든요.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에 투자하지 말고 그 대신 에너지 그리고 파이낸셜 금융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컨슈머 서비스 섹터에 투자를 해라.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루즈라든지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슈머 굿은 우리가 쓰는 상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품 쪽을 파는 기업보다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쪽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디펜시브 섹터보다는 헬스케어 쪽이 더 좋아 보인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캡, 즉 시가총액이 큰 그런 기업보다는요. 스몰캡이 더 좋아 보인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통화가 계속해서 팽창되는 것은 사실이죠. 완전히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넘쳐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나 파이낸셜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계통의 주식을 매수해라.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스몰캡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크 주식에 대해서도 한마디 곁들여 줬는데요. 테크 주식이 물론 이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나중에 결국 기준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테크 주식은 많은 프레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멀티플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멀티플을 내려가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우리가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이 멀티플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 이 멀티플이 떨어진 것을 어느 정도 만회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테크 주식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요. 지금까지 한 3개 정도의 기사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가장 좋아 보일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략을 수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을 몇 개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이죠. 자, 메타의 주가가 어제 4% 이상이나 폭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마른 폭으로 떨어진 거죠. 메타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생각할 때 4%의 그 급락은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진 셈인데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있었죠. 자, UK 엔티트러스트, 그러니까 그 규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규제기관이 이번에 메타한테 깊이라는 기업을 팔아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빅테크 기업이요. 요즘에 들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규제 기관이 계속해서 이 산업들을, 그러니까 그 빵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빵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그 모회사인 메타 경우에도 이번에 지시를 받았다. 어떠한 지시를 받았냐면요. 영국 쪽에 컴페티션과 마켓을 관장하는 이런 오토리티, 즉 규제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규제기관의 명령을 받았는데 기피라는 기업을 팔아라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피라는 기업은요,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이 인수한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기업이거든요. 어떠한 기업이냐면 애니메이티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제공하는 이런 기업인데 가장 커다란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GIF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 파일을 만들어서 소셜 미디어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러한 그 파일을 만드는 이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작권 같은 거를 많이 신청해 놨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을 페이스북이 인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영국 쪽에서 이거 다시 팔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메타가 기피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은요, 감소시킬 것이다. 그 경쟁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기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냅챗이라든지 틱톡 이런 기업들하고의 경쟁이 좀 저하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기피 파일을 이용하려고 할 때 메타가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이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리밋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왓츠앱은 메타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잖아요. 이쪽에 좀 더 많은 트래픽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기피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영국 쪽에서는 이 세 개의 소셜 미디어가 73%나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확장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영국의 규제 기관에서 또 하나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기피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메타랑 기피랑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피 같은 경우도 광고를 좀 게재하면서 이 광고에서 수입을 올리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이러한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메타가 기피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메타 쪽의 반응을 좀 보시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소비자들 그리고 기피를 봤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인재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원이 넉넉한 기업이 바로 메타잖아요. 따라서 우리 기업의 일부가 되는 것이 기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떨어진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리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어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굉장히 좀 큰 돈을 들여서 기피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뭐 미국도 아니고 영국 쪽의 규제 기관에 이걸 팔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나온 것은 좀 타격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어쨌든 페이스북의 전반적인 그 투자 논리를 봤을 때 기피라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을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4% 정도 떨어질 만한 커다란 악재였는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되진 않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스퀘어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 뭐 스퀘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순환을 당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핀테크인데 스퀘어는 이번 기사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평가가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돼서 매수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중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애널리스트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스퀘어의 평가를 뉴트럴로 바꿨다. 이제 중립으로 바꿨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매도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매도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스톡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이제는 조금 더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의 주가는요. 8월 달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랑 비교를 하면 25%나 주가가 하락한 상태고요. 그리고 11월 4일 날 어닝 발표를 한 이후에 15%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15%면 엄청나게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올려줬는데 원래는 210이었는데요. 221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지금 주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여력은 없습니다. 5%에서 7%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221이라는 목표 주가를 만들어낸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2년이 됐을 때 내년 그로스 프로핏을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이 그로스 프로핏이 이제 총 수익이잖아요. 총 수익의 한 21배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221달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요, 한 프리미엄을 20제만 줬었는데 프리미엄을 20배에서 21배로 올려줬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헤지테이트, 좀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디엄으로 봤을 때 캐시 앱의 그로스 프로핏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가시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퀘어 쪽에서도 당분간 그 탑라인에 대한 매출에 대한 평가를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 모습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안개가 껴있다. 그래서 앞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의 의견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남아있죠.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의 그 인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 매출에 어떠한 시너지 현상이 나오게 될지 어느 정도의 매출의 상승이 도모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줘야 되는데 아무런 예의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어닝 발표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나중에 보류해서 매수로 옮겨가겠다. 이렇게 좀 넌지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애프터페이의 인수는 언제 끝나게 될 예정이냐면 2022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몇 분기를 더 기다려 봐야겠죠. 하지만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시성이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정보가 좀 흘러나오게 되면 스퀘어의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두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자일링스고요. 또 하나는 AMD. 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인데 아직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사실 나중에 좀 추세를 잃으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자, 이번에 자일링스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가 AMD의 CEO가 다시 한번 이 딜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MD는 이제 Advanced Micro Device의 약자죠. 자, 여기에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녀가 기대하기로는 이번 딜이 완료될 것이다. 올해 안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12월 1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두 기업이 합병이 성사가 될 것이다. 발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주식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MD의 CEO인 리사 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진행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가 어제 있었는데 여기에 등장해서 AMD와 자일링스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내에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AMD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중국 쪽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이미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의 승인은 받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9월 달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AMD가 얘기하기를 차이나 쪽에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도 거의 지금 다 달성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드 파티들이 그래서 반대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번에 AMD가 그 자일링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에서 많은 기업들이 축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암 인수랑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한다 그럴 때는
많은 기업들이 막 불만을 토로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진행되면 안 된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 반면 AMD가 자일링스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부분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AMD가 올해 말까지 과연 자일링스라는 5G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될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1일 2부 방송도 이제 마무리를 한 시간입니다. 제가 2부 방송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클립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에는 텀 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전화로 통화를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톰 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불리시한 굉장히 좀 긍정론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짧은 영상이니까요. 톰 리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1부와 2부로 걸쳐서 방송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여러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소식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undstrat's Tom Lee is on the phone. Tom, you there? Yeah, I'm here, Scott. You know, Tom, yesterday you were out with a note, buy the dip. Today you're out with a note, buy the dip. Why are you so sure? I mean, days like today are tough because, markets don't like uncertainty. Omicron and then the Fed's comments are a surprise to markets. But I think investors have to think about what matters more to the economy and markets in 2022. And I think the Delta and Omicron, these viruses really only do flesh wounds to the economy. But the fact that inflation risk is cooling, and it's part of it is because of these border closures, and I think even Powell's comments are really cooling the inflation risk. If you look at the break-evens, they've fallen a lot. I think if inflation is less of a problem in 2022, that's actually a tailwind for markets. So I'm still in the camp that, it's unfortunate to see us make new lows, right, because we should have been just testing the lows of Friday, but we're actually breaking lows. But I'm encouraged by the fact that even though VIX is surging today, it's not even making new highs versus Friday. So I just think markets are in a buyer strike. People are waiting for the dust to settle. But if you're an investor, this is the time you want to actually be buying these shares coming out of panicked hands. So yeah, it's awful. Like today is just horrifically bad. But I'm still in the camp that you want to buy this dip. Degas?